이재명 대표의 그 민주당 쪽이 계속해서 이제 그 회유랑 압박을 한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번에 그 선거법 위반에서도 검찰에서 양형 기준 중에 가중 요소 중에 한 가지로 봤던 게 또 회유랑 압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증교사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와 관련된 또 다른 재판의 증인에게 전화를 건다라는 거는 이건 좀 깡따구가 있다고 봐야 되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습관이라고 봐야죠. 그 저는 방법을 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즐겨 한다. 즐겨 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변호사니까 여러 방법을 쓸 수 있는 지식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또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겠죠. 누구 시켜서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답정너식으로 물어보고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공소장에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백현동 개발 그 문제, 그 개발 문제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한 4명 5명에게 전화를 걸었다라고 하는 게 또 검찰이 확인했는데 공무원에게 압박을 받았다고 보고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혹시 그런 얘기 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아니 저 아닌데요? 저 아닌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진짜 그래서 그거는 대변인의 말씀처럼 깡따구보다도 진짜 습관이 있지 않고서야 저는 진짜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벌을 피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자꾸만 증인의 어떤 증언 자체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조성하는 만드는 뭐 그런 작업을 몰아가는 약간 그런 거 우리 뭐 법정 드라마 같은 데서 보잖아요. 그렇죠. 증인에 대해서 막 이러고. 그다음에 제가 또 유심히 보는 건 이때 이제 발언 영상을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국정감사에서요. 네. 처음 얘기를 할 때 그 민주당 의원이 그때 문진석 의원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무슨 잘 질문했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신나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가 이거 안 하면 뭔가 제재를 가하겠다 하는 협박을 했다 이렇게 맞아요. 협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협박이라는 단어를.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제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꼈어요. 이거 하고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하는 거하고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완전 다른 문제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협박을 했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국토부에서 뭔가 실체 있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뭐 공문을 내려보냈든 그렇죠. 아니면 전화로 진짜 통화를 해서 당신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해서 뭐 예산이 어떻게 되고 뭐 제재가 가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야 협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좀 다 다른 자치단체 다 하는데 왜 그러세요 하면 그 협박이 아니잖아. 그렇죠. 압박이지. 압박이죠. 근데 지금 협박이라 한 말을 교묘의 압박으로 바꾸고 말이 꼬였다고 그래요. 최후 진술 때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꼬였다라고 하는데 말이 어떻게 꼬여? 그게 말이 꼬인 게 아니죠. 꼬일 수가 없지. 그 말이 꼬였다면 뭐 협박 대신 협박이란 말이 잘못 나와서 협박이 됐으면 말이 꼬였다는데 그 문장에서 협박에 뭐 협이라든지 박이라든지 들어가는 다른 단어를 넣어서 말이 되는 단어가 없어요. 그거 하나가 압박인데 압박이라고 안 했단 말. 협박과 압박을 어떻게 헷갈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압박감을 받았다라는 거는 주관적인 요소일 수 있는데 국토부가 나를 협박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거 보면서 의아했던 게 아니 그냥 실무진 했으니까 내가 잘 모른다 이렇게 했으면 넘어갈 문제인데 아니 무슨 어떻게 이 잔머리를 굴렸는지 갑자기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이런 신박한 얘기를 할까? 자 그러면 이 사업이 50m짜리 옹벽을 원래 15m까지인데 그렇죠. 옹벽을 쌓아서 아파트를 그 깊은 산 높은 데다가 만든 게 자기가 봐도 이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협박받아서 한 거라니까라고 말을 해야만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도 말이 안 된다 보니까 거기 한번 가보세요 현장을. 거기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남서울 컨트리클럽 골프장 올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오른쪽에 진짜 올라가는데 식품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를 알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저희 동네입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거기다가 안 되죠. 야 이거를 이 산을 다 까나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죠. 45도가 넘어가는 산은 그 뭐 주봉 뭐 이런 게 있어서 그 이렇게 꼭지 잡으면서 그 까지 못해요. 이렇게 해서 해야만 되니까 아니면 옹벽인데 옹벽이 15m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준공이 다 떨어진지 아직 뭐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건축물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징역 뭐 5년 받고 막 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김인섭이랑 김인섭 정바울. 김인섭은 이미 최고형입니다. 그렇죠. 5년이면은. 그러면 네. 이거는 뭐겠냔 말이에요. 관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은 그 건물 못 짓는 거잖아요. 자, 그럼 지은 사람은 일단 벌을 받았어. 그렇죠. 그럼 당연히 성남시에서도 관계된 사람은 당연히 처벌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럼요. 근데 지금 최종 인가권자는 이재명이죠. 이재명이야.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거짓말까지 했어. 이건 또 선거법에 들어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김인섭의 케이스에서도 이게 이제 그 이미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 김인섭이 유죄를 받았던 게 알선수재거든요. 네. 알선수재를 통해서 백현동 개발은 됐다라는 게 법원이 확인해 준 거면 그렇죠. 애당초 이재명이 그 무슨 박근혜 정부에 협박을 했다라는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이게 성립이 돼 버리면은 김인섭은 그러면 왜 또 그럼 나는 협박받았는데 수재를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협박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미 사실 김인섭의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백현동 개발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섭의 그 재판을 그러니까 통해서도 백현동, 대장동을 같이 병합이 돼서 재판이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야, 그 큰 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지만 차고 넘쳐요. 그렇죠. 이거 선거법 위반 11월 15일에 나오죠. 그다음에 더 확실하게 유죄 심증이 굳은 위증 교사. 위증 교사. 그 KBS 그 검사 사칭. 그렇죠. 그게 있어요, 그게. 그건 뭐 100%죠. 네, 그러니까 재판 뭐 하나만 돼도 날아가는 건데. 그 재판이 4개잖아요, 4개. 그렇죠. 일단 2개는 1심에서 대충 가려진다. 예. 2개는 11월 아마 그 전후로 해가지고 가려질 거라고 저희가 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검찰이 2년 구형을 하고 난 뒤에 민주당이 하는 게 바로 이제 보여준 모습이 그겁니다. 검사에 대한 이제 압박을 높여서 박상현 검사에 대한 이제 탄핵 청문회를 또 내달 2일에 이제 또 열게 되는데 여기 이제 김성태랑 이화영을 갖다가 증인으로 부르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는 민주당 쪽 패널들도 이거는 쉴드를 못 치던데요. 이건 자충수 같은데. 자충수. 네. 이화영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오히려 그렇죠. 네, 이화영이 지금 본인의 그 목숨줄이 검찰 법원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민주당이 정권 잡아서 자기를 빼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 1년이 뭐예요? 훨씬 넘게 재작년 8월부터인가 들어갔으니까 1년 훨씬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한참 남았습니다. 9년 그러니까 6개월이라서. 지금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자기는 막 그리고 법정에서 와이프한테 혼나고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소주 먹었다고 했다 연어 먹었다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막 했는데 결국은 15년인가 받았잖아요. 근데 뭐 민주당이 도와준 게 있나? 그렇죠. 그럼 불렀는데 그래도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현재도 동지니까 잘 얘기해봐. 자 김성태는 얘기해봐. 짝 했는데 저는 모르겠고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 KBS 그 검사 자칭도 이재명이 증인 한 4명 불렀는데 다 이재명한테 불리한 걸로 얘기했잖아요. 다 생겼잖아요. 네. 그거 아닌데요. 왜 저를 불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아닙니까? 야 이번에 저기 그 백정화 씨도 증인으로 불렀던데. 그러면 또 다시 이게 저 사랑과 전쟁 2편이 또 국회 청문회에서 찍히는 거 아닙니까? 백정화 씨가 당신 정신 차려도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야 이것도 정말 가관인 또 장면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두 분 이화영 부부 다 이제 운동권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 그 일반적인 배우자라면 남편 편을 들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안 되나 봐요. 그게 참 저는 참 그로테스크하더라고요. 기괴하죠. 야 이게 정치가 이런 건가 이 사람들한테. 이념이 이런 건가. 와, 내 남편조차도 이런 식으로 버릴 수 있는 참 무서웠는데. 그리고 이제 검사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판사에 대한 압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제가 좀 유의미하게 보는 게. 법 왜곡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 왜곡죄가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거랑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는 검사에게 적용이 되는 것처럼만 얘기하는데 이게 판사한테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이 잘못됐었을 때 그리고 또 기소를 뭔가 제대로 안 했을 때 이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랑 자격 박탈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검사 압박 수단인 것뿐만 아니라 판사도 압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판사 단계까지 가야 돼요. 1심 이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라도 판사한테 압박을 줘야 되는데 뭐 예산 얘기했다가 잘 보여야 되는데 뭐 그 얘기는 그렇다 치고 아니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를 누가 판단을 하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판결이 잘못된 건 자기들이 판단하나요? 모르겠어요. 그럼 자기들이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검사 탄핵 소추했는데 다 기각이 되면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요. 만장일치로 지금 기각되고 하는 어떻게 할 거는. 거냐고 도대체.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여기 옛날에 이제 그 독일에 있었던 그 파쇼 했던 그 히로 시작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이 떠오를 법한 진짜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법 왜곡죄가 독일에 있는 법인데 네. 그 2차 대전 이후로 딱 2번 적용이 됐대요. 그것도 2차 대전 때 그 나치에 대한 단죄를 소홀히 할 수도 있어서 진짜 뻔한 건데 법 적용 안 하고 할 경우에 2번 발동이 됐다는 법이에요. 오히려 나치를 제대로 네. 혼을 안 냈다는 그러니까 이유로. 별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 누구나도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한 게 법 왜곡죄의 본래 취지인데 독일에서요. 네. 그걸 딱 갖고 와서는 주관적인 판단을 다 넣어가지고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다 걸리게끔 만드는. 이게 그럼 법원하고 검찰이 왜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이권 분립 체제입니까 그러면? 야, 행정부도 사실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은 맨날 탄핵하고. 그렇죠. 사법부도 이렇게 탄핵하겠다는 거고. 그럼 뭐 자기들이 다 하는 거네요. 모르겠어요. 네. 국회가 그럼 다 하겠다는 얘긴데. 이번에 그리고 그 방금 얘기하셨던 국회 그 이화영과 김성태를 부르는 그 청문회 그걸 하면서 민주당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검사 탄핵뿐 아니라 관련 재판이 잘못됐다는 점을 알리려는 목적이다라고 민주당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관련된 재판이라는 것은 이화영에 대해서 재판 나왔던 신진우 부장판사의 그 판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죠. 그러면은 지금 대놓고 법원 판결이 잘못됐으니 우리가 국회에서 판사 역할을 대신하고 재판을 열겠다. 이렇게도 해석되는 되게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저거? 안 해야 되는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요. 이래야 될 사람이 먼저 답을 주니까 뭐 우린 편하죠. 야, 진짜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이거는 진짜 민주당 쪽에 있는 패널 분들도 조금 생각 있는 분들은 다 비판하는 내용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처리 속도를 지금 높이면서 이번에 아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법 왜곡죄를 왜 만들었냐? 그거에 대한 예시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예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 이재명한테 유리한 2,400장의 사진은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한테 유리한 30장만 제출을 했다. 이 법에 의해서 검증받아서 그 검사를 처벌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일단 구체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한테 유리한 사진이 뭔지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그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엊그제였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우리 전현희 의원께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할 때 검찰이 제출한 사진이 조작이 됐다라고 하면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한 게 있습니다. 그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 이게 지금 판넬 보시면은 판넬의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박수영 의원이 대선 때 공개했던 김문기 씨랑 유동규랑 이재명이가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사진이고요. 네. 저게 이제 전현희가 조작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조작이 됐냐? 오른쪽에 있는 게 원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본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이 없는데 이재명을 지금 합성해서 넣은 게 아니고 그렇죠. 이재명이 있는 부분을 그냥 클로즈업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사진을 클로즈업했다 가지고 조작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어를 한국말을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조작이라고 하려면 진짜 뽀샵으로 없는 사람을 만들었거나 그렇죠. 있던 네. 사람 지웠거나. 네.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건 편의상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과 김문기 씨가 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옛날 분들 사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여러 명 단체 사진 찍은 중에 확대해서 그 부분만 딱 해서 그분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옛날 사진들, 옛날 분들 사진은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것도 조작이에요? 조작이라는 건 없는 걸 있게 만들거나 있는 걸 없게 만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위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뭐 딥페이크도 아니고 도대체 네. 왜 그 단어를 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설마 치과 의사의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한 분인데 수재였습니다. 놀랍게도. 국회의원을 네. 퐁당퐁당 3번이나 하신 분인데 그 조작의 뜻을 조작과 확대를 모르진 않았을 텐데 너무 정파적이잖아. 근데 딱 요 얘기가 재밌는 게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얘기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저희 고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대선 때입니다.
4명 사진을 찍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 전체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하는 얘기를 이게 2021년도 12월 달에 했었습니다. 이거는 저 중학생 정도 중1 국어 시험에 나올 거. 다음 좀 잘못 들어간 단어는 다 여기 맞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조작이 아니라 이걸 확대입니다. 주관식으로 뭐 두 음절의 단어로 쓰시오. 확대. 뭐 이렇게. 이게 뭔 소리냐 말이에요. 야, 근데 저는 진짜 소름 끼치는 게 이재명 대표가 했던 요 얘기를 전현희 의원이 요번 주에 똑같이 반복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또 그 옆에서 이제 흐뭇하게 이재명 대표가 쳐다보는 걸 보면 야, 진짜 민주당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이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보세요. 자, 검찰 쪽에 유리한 거,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유리한 거 2,400장은 제출 안 하고 네. 검찰한테 유리한 30장만 제출한 거라면 이제 결국은 판사 앞에서 서로 검찰,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가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 이재명에게 유리했다 하다는 2,400장을 변호인이 법정에서 제출하고 그 변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선고만 남았으니까 이제 그걸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1심에서 정말 민주당이 실망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변호인에 대해서 비난을 해야지 왜 검찰을 비난하고 법원을 비난할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맞네요. 이재명한테 유리한 사진이 한 100배 더 많으면 자기들이 제대로 변론 못 하고 이상한 변호사 쓰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변호인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했어야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 변호인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변호를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전현희도 그렇고 민주당 쪽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인부터 시작해서 판사나 지금 막 검사나 다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장 어떻게 보면 예민하고 꼭지가 돌 만한 분들은 판사님들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님들이 이 부분을 다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으니 현명한 판단이 또 나올 거라고 판사분들은 봅니다. 판결문으로만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엄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법원도 뭐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만 했지 뭐 법관이 된 적은 없으니까 저도 그렇죠. 물론 아니긴 하지만 자꾸만 법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할 때 선고 딱 내려질 때 그 상황을 근데 본인이 아는 것 같아. 이미 자기 운명을. 그러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무죄가 확신이 된다면 이렇게 막 난리 칠 일이 없죠.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거죠. 자기가 사필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 발언을 했잖아요. 재판에서 그렇죠. 최후 진술로. 네. 사필 규정이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시간만 가면 돼. 시간을 빨리 가라 하면 돼. 오히려 빨리 선고해달라고 하겠죠. 좀 재판 좀 빨리 하면 안 됩니까? 음. 저 바쁜데요. 그래요. 근데 재판 늘지죠. 억울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최대한 빨리 하고 싶어. 빨리 누명을 벗고 싶어하지. 이 사람은 다 뭐라고요? 나 좀 아픈데 내일 하고 뭐 또 하면 뭐 나 국회가 바쁜데 판사가 뭐라 그러면 다음에 나오게 허리 아파. 이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단식하고. 네, 그렇습니다. 단식도 했지. 그렇지. 뭐 이렇게 많아.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11월 달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의 가정만 봐도 민주당의 반응만 봐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